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두 분 기자님. 예, 아니 제가 어제 그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오신다 했더니 댓글창에 어느 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구교영 기자님의 이걸 딱 멘트를 갑자기 듣고 싶네. 출구 없는 한번 해주십시오. 출구 없는 한번 해야 돼요.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구경이 정치 비상구 아니고, 예, 지금은 저희가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입니다. 네. 자, 아니, 그리고 어제 김은지 기자님 방송이 너무 재밌었다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짤이 없죠. 예,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김은지 너무 웃기다. 뭐, 박성태 국문과,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 방송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제가 한 건 없고요. 사실은 주연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와 나는.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어떤 뭐라고 해석의 욕구를 불러오는 원전 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국문과를 나왔던 이제 박성태 실장으로서는 그 욕구가 아주 이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도통 뭐지라고 하는 그 맥락들을 이제 박성태 실장이 잘 채워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거기서 보면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인칭 대명사로서 이제 기능하기 시작했다. 박성태 실장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보통은 VIP를 V라고 하는데 용산 기자들이 G께서는 라고 질문을 또 넣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좀 답답한 정치 뉴스를 웃으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차원입니다. 야, 근데 진짜 어제 대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도 그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명태균 씨랑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녹음을 하진 않았어요.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전화를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틀겠다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일단 통화 녹음 잠시 듣고 관련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뜨거운 사람이 바로 그럼요. 명태균 씨입니다. 핫피플입니다. 지금 전체 시사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명태균 뭐 밈이 나올 정도예요. 자, 일단 녹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기나 잘해라. 감독은 뭐 김종인 그거는 그때는 후보가 출마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오빠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선거 때는 단 한 번도 오빠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문자 공개하신 거 보니까 또 오빠라고 썼던데. 답답한 소리 한다. 후보로 등록하고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인수위에 간 적이 없어요. 닭을 납품했으니 인수위에 오락하는 건 안 갔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인수위에 가고 내가 인수위에 갈 때가 뭐 막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자꾸 기자들이 틀어. 생각해봐요. 그 정치판에 그리 오래 있었는데 서울시장 같은 그런 거 짜낼 수 있어요? 무슨 기레미야. 아니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김재원이가 뭐라 하대 내보고 5살짜리 아가 하는데 울고 불고 아빠 감옥 가냐고. 방송인데 그만하라고 경고를 몇 번 다른 사람 통해서 줬어. 알아들어야지.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 그래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람으로서 인간이 안 된 놈 아니요. 지가 모시던 분이 감옥에 안 가셨어요. 자기 정무수석 안 했어요? 어떻게 뻔뻔하고 얼굴 두고 다니면서 옛날 같은 거 삭가 쓰고도 하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여쭤보지 않아도요. 이제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김재원이 때문에 시리즈 나오니까 쫙 보시면 1년 내내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1년 내내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빈말한 적 있어요? 내가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허풍쟁인지 아닌지 자료 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보세요. 뚝. 하다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분은 언론을 잘 아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판짜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론조작 뉴스에 흠뻑 빠져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카톡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여론조작 뉴스가 아마 지금까지 운이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프레임 전환을 시켜버렸죠. 네. 예. 여론 조작을 묻어버렸어요. 예. 여론 조작을 완벽히 묻어버리고 오빠 논쟁으로 네. 승화시킨. 예. 타골장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어제 오빠 문자에서 또 핵심을 좀 잘 추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누구인지 네. 지칭한 자가 누구인지가 좀 따졌다고 한다면은 그 세부 내용에 숨어 있는 진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건데 사실관계를 풀어가는 첫 단추 역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어제 문자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은 표현들입니다. 예.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든가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입당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입당하기 전에 명선생이라고 부르는 명태균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였는지를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문자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논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바라보는 시선, 네. 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 문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렇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진짜 대통령은 누구인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국정운영의 주체인 것인가? 지가 뭘 알아? 지지지지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의 주체로 보이는 사실상 활동을 보폭을 좀 늘려가는 마푸대교까지 나타나서 그 김건희 여사와 경우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상의하면서 뭔가를 했나라는 의문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오빠 논쟁으로 가게 된 거는 용산 해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처럼 아마 뒷부분이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히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내용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오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산에서 굉장히 좀 누가 듣기에도 황당하다라고 느껴지는, 물론 이제 실제로 친오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나눈 이야기가 위에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라고 네. 하는 것이 네. 과연 진짜 친오빠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 친오빠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용산 해명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불이 붙은 것이지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태균 씨는 아직까지도 말씀처럼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김영선 공천 부분 아닙니까? 네. 2022년 6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 당선 전으로 보이는 문자이거든요. 네, 시점을 네. 공개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애둘러서 다른 메시지를 여권 그렇죠. 핵심부에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